호주 단편 영화 먹방.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최근 호주 사회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논란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문화적 도용과 인종차별. 사실 전자의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들 내부에서만 시끄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은 호주 사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아무튼 먹방은 이제 하나의 주류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요. 요즘엔 외국 먹방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먹방에 대한 서구 언론의 시각도 초기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국한된 이상한 신생문화 취급을 받고 이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만 원인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현대사회의 특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다만 먹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진단을 하는 기사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먹방에 대한 서구의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와 호주 영화 먹방 논란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 교류가 줄어든 2020년,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세대들에게 이러한 방식이 꼭 낯선 것만은 아니다. 먹방 장르는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풀어내는 장이다. 먹방은 시청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방송. 이 사회적 경향은 순수한 오락일까? 아니면 혹시 현대사회가 점점 더 서로 고립되어 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먹방의 개념은 한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트렌드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해 성공적인 장르로 안착했다. 그러나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썩 유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사회적 활동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새로운 세대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젊은이들은 서구 젊은이들보다 한 발 앞서 방송 시스템을 고안했을 뿐이고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음식을 함께 즐긴 것이다. 그 이후로 이 장르는 인간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적인 인터넷 트렌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한편 먹방은 순수한 오락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먹방이 성장한 또 다른 측면은 ASMR. 이러한 자극은 심리적, 생리적 감각을 불러일으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청중이 일과 공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시각적 자극까지 더해짐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가해지는 감각적 자극은 극대화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시청자군은 좀 더 구체적이고 독특한 목적을 위해 먹방을 시청하기도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먹방은 하나의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유래한 이 트렌드는 결국 어느 사회나 갖고 있는 이러한 결핍, 필요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흐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먹방은 우회한 엔터테인먼트로 지나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먹방은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십자군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엄숙하고 황량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 선천적인 욕망은 사람들과 현실에서 함께할 때 가장 잘 구현된다. 이러한 먹방 트렌드, 이것이 당장 큰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대사회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사가 지적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외로움의 시대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지적 대응의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지난 2018년 외로움 담당 장관직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체육시민사회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으로 고독사의 증가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나 개인의 탓으로 방치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너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소한 인터넷 현상에 매료된 21살의 호주 여배우 엘리자 스캔렌. 그녀는 작가이자 첫 감독으로 나선 영화에서 최고 감독상을 수상했다. 영화의 제목은 먹방. 먹방은 약 10년 전쯤 한국의 온라인에 등장한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다. 그녀는 먹방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웠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이 영화 먹방이 한국 문화에 대한 도용에 있어서 무감각했을 뿐 아니라 호주 영화 산업의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 경향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캔렌의 이 14분짜리 단편 영화는 최고 감독상을 수상한 후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작가이자 배우인 미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인 소녀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도용하는 방법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백인 청소년이 흑인 소년을 공격하는 문제적 그림은 수상 후에 편집됐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이고 공격적일 뿐 아니라 수상 후보작에 올랐던 다른 영화들에게 부정직하며 불공평합니다. 이는 호주의 영화 산업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균형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수요일에는 호주 영화인 27명이 스캔랜을 옹호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 제목은 우리가 인종과 예술을 말하는 것이 뭔가 위험하게 삐딱하다. 그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호주의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있다는 것은 믿지만 이번 지적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말한다. 또한 시드니 영화제가 백인 우월주의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운동가들은 인종차별과 싸우며 분투해온 시드니 영화제에 대한 역사 몰이해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판의 또 다른 축인 문화적 도용.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의 제임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인 호주 여학생이 먹방에 참여하고 방송을 한다는 컨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현상이 어떻게 이 소녀의 성적인 각성을 유발하는가를 조명한 것은 이 영화가 보여준 환상적인 관점입니다. 한국계 호주 배우이자 코미디언 최찬우 씨 역시 이 영화가 인종차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를 다루며 그 주인공이 백인이라고 해서 백인 우월주의라 말하는 것. 이것은 마치 백인은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섭식장의 로비 단체가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시드니 국립대 한국학과 말리앙카이 교수는 이 영화가 불러온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는 분명 한국 먹방의 서양식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일부를 채택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문화 도용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전혀 화가 나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 사건의 인종차별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논란과는 별도로 호주 사회의 일방성을 드러낸 사건이 아닐까. 문화 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초기에는 도용당했다고 그들이 말하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국계 호주인들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 한국인이 아닌 한국계 호주인일 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기들끼리 이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주의자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차별하는 무신경함. 호주는 백호주의를 1970년대 초반까지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그 정책의 철폐도 내부적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호주는 그 지리적 측면 때문에 무역 및 외교적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호주는 인종차별적 기반을 청산하려 애쓰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가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뿌리 깊은 차별적 시스템과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혹시 그들의 이러한 자기중심적 일방성은 이런 호주 사회의 특성에서 온 것은 아닐까?